MBN과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연예 프로그램 돌싱글스 4 멤버들의 기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혼 남녀 돌싱글스의 연예 프로그램인 돌싱글스 미국편에 출연했던 멤버들이 사회 환원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작된 이번 굿즈 판매 수익금 전액을 어린이를 돕는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돌싱글스 4 프로그램을 통해 특별한 인연을 맺은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이같이 기획하고 티셔츠의 디자인, 제작, 판매는 베니타가 맡았으며 판매 기간은 12월 초부터 1월 말까지 인터넷 사이트 그룹프로젝트.co를 통해 판매됐습니다. 돌싱글스4 출연진들은 방송에 나온 각자의 멘트가 새겨진 총 10종의 옷의 판매를 위해 SNS와 지인들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쳤으며 톰과 소라는 한국과 미국의 불우아동을 돕는 자선단체를 선정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난 1월 31일을 기한으로 그들이 자체 제작한 티셔츠를 판매해 얻은 수익금 $1,656를 어린이를 돕는 단체인 사단법인 야냐에 750만 원을, 베이비투베비에 $5,000를 2월 16일 전달했습니다. 시카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소라 씨는 이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게 가장 큰 힘을 쓴 베니타와 톰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소라 씨는 비록 이혼이란 아픔은 있었지만 오히려 돌싱글스4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지도를 얻고 함께 출연했던 이들과는 끈끈한 우정도 쌓아갈 수 있는 아주 색다른 선물을 얻었다면서 출연자 모두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 더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인 TV 생방송 시카고 지금에 출연해 높은 인기를 보여주었던 투자 전문가 톰은 일반인인 저희가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자 했고 향후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한 다른 출연자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소라 씨는 오는 7일 목요일 오후 7시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대학 졸업 후 자신만의 커리어 만드는 방법과 연애 관련 팁에 대해 강연과 함께 자유로운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강연회는 이 대학 카사 한국 학생 모임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이뤄졌으며 8일 금요일에는 윈TV 생방송 시카고 지금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더 많은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10대 청소년이 몰던 토요타 SUV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불이 나면서 운전자가 간신히 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디어필드에 거주하는 타일러 쿠스터치는 배구 토너먼트 경기에 가기 위해 스티븐슨 고속도로 주행 중 차 앞부분에 불이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차를 구매할 당시 화재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SUV는 고속도로 중간에 멈춰섰고 이후 차체는 화염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차는 물론 차 안에 두었던 배구 경기 장비 소실로 $1,500 손해도 봤습니다. 타일러 가족은 2013년형 RAV4 차량을 중고로 매입했는데 5일 후 불이 난 것입니다. 토요타는 이 불이 나기 2주 전에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 위험성으로 인해 리콜을 발표한 상태였습니다. 3년 4개월 전 미국 50개 가운데 처음으로 필로폰, 코카인 등 대부분의 마약 소지를 허용한 오리건주가 정책 폐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AP에 의하면 오리건주 상원은 최근 코카인, 펜타닐, 필로폰, 헤로인 등 마약 소지자를 최대 징역 6개월에 처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2020년 11월 주민투표에 의해 마약을 사실상 비범죄화했습니다. 마약 문제를 처벌보다는 치료로 해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기호용 마리화나, 즉 대마초를 합법화한 24개 주가 있지만 펜타닐, 코카인, 필로폰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비범죄화한 곳은 오리건주가 유일했습니다. 그러나 주 전역이 마약 소굴로 변한다는 항의가 빗발치자 다시 처벌로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포틀랜드 등 최대 도시지만 마약 비범죄화 이후 강력 범죄로 얼룩졌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말 노숙자가 7,500명에 육박하고 총격 사건도 2022년 기준 99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포틀랜드 인구도 감소폭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가 나서 약물 과다 복용과 중독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마약 처벌 강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2일 한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마켓인 트레이더조에서 판매되는 냉동 만두가 리콜 조치되었습니다. 연방 농무부 식품안전국은 CJ 푸드의 남가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버먼트 지점이
트레이더조에서 판매한 스팀드 치킨 숲 덤플링스 약 61,839파운드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 조치는 해당 제품에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가능성에 따른 것입니다. 리콜되는 대상은 지난해 12월 7일 생산된 6온스짜리 제품입니다. 포장 박스 측면에는 030725C1-1 또는 030725C1-2라는 락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이 제품은 트레이더조 전국 매장들로 배송돼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안전검사국은 소비자들이 해당 만두에 딱딱한 플라스틱이 들어있다고 신고하면서 플라스틱 함유 가능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식품안전검사국은 아직까지 이로 인한 부상이나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안전검사국은 이어 소비자들이 냉동실에 이 제품을 보관하고 있을 수 있으니 섭취하지 말고 즉시 버리거나 매장에서 환불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고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로 핵 재앙이 일어날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주장은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관리야말로 바이든은 미국에서 핵무기 사용을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미국의 어렵고 긴장된 내부 정치 상황에서 지도자들의 관리 실수로 인한 대가가 매우 커졌다고 밝힌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분의 3 이상이 올해 지구상 어딘가에서 핵 공격 또는 생화학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만약 핵 공격이 일어나면 가장 위험한 도시는 어디일까? 최근 원자력 감사 미 핵무기의 비용과 결과란 책의 저자인 스티븐 슈워츠는 주요 시설과 군부대가 위치한 미국 내 가장 위험한 도시 15개를 지목했습니다. 핵 공격 시 가장 위험한 도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로 나타났습니다. DC는 백악관, 연방정부, 연방의회가 있고 인근 버지니아에는 펜타곤과 CIA 본부 등이 위치해 공격의 목표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30마일 이내에 원자력 발전소도 있어 핵폭탄이 떨어질 경우 사상자는 13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의 경우는 핵 전쟁 시 위험한 도시 2위였으며 핵 공격 시 사상자는 무려 17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뒤를 이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LA 순으로 5위까지가 랭크됐습니다. 그런데 애틀란타, 댈러스, 보스턴, 마이애미, 필라델피아, 산호세 등은 15대 도시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군시설이나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 1차 공격의 목표가 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스턴, 시애틀, 호놀룰루, 오마하, 엘버커키 등은 포함됐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가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한 것이 연방헌법 14조 3항입니다. 오는 11월 열리는 대선에 트럼프의 이름을 넣느냐 빼느냐를 놓고 콜로라도,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35개 주에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에서 일어난 지지자들의 폭동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각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조항은 남북전쟁 후 정부의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1868년에 도입된 것으로 2022년에 뉴멕시코주 법원이 의회 폭동에 가담했던 카운티 공직자의 공직을 박탈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판단하는데 이런 조항을 적용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내란 가담자가 다른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하면서 국가 최고 권력인 대통령직을 예외로 한다면 이건 상식에 어긋난다는 시각이었지만 연방대법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연방대법원 9명 전원은 헌법은 주정부가 아닌 의회가 해당 조항을 집행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헌법 조문 집행 권한에 대한 기술적인 이유로 하급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가담 혐의 등에 대해서는 실체적인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헌법 14조 3항의 적용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데는 9명의 대법관이 모두 동의했지만 내란 선동자에 대한 후보 자격 박탈이 사법적 검토를 전제로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데는 5대4로 분열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 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이런 결정이 나옴으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가도를 맡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하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트럼프의 대선 후보 자격 유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등으로 4차례 형사 기소된 트럼프의 면책특권 주장에 대해서는 심리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앞서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만약 트럼프의 면책특권 주장이 연방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트럼프는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등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대규모 벌금이 부과된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의 이런 사법 리스크는 대선 본선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1월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에서 갑자기 비상구 덮개가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 사건이 있었던 후 해당 여객기에 탔던 승객 3명이 항공사와 여객기 제조사를 상대로 10억 달러의 피해 보상과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승객들은 탑승객들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라고 주장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과실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승객과 승무원 180명이 타고 있었으며 갑작스러운 기내 압력 변화로 귀에서 피가 나기도 하는 등 여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뜯겨나간 동체 구멍 인근에 앉아있던 승객들의 소지품들도 여객기 밖으로 빨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사고기에 탔던 다른 승객들도 별도의 집단 소송에 나설 예정입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CEO에게 준 보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이끌어 승소한 변호인단이 테슬라 주식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주 리차드 토네타의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한 로펌 3곳의 변호사들이 법률 수수료로 테슬라 주식 2,900만 주를 요구한 것입니다. 주가 $202 기준으로 약 59억 달러에 달하는 것입니다. 시간당 수수료는 28만 8,888달러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들은 전례가 없는 규모지만 우리는 우리의 요리를 먹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에서 테슬라 회사는 머스크에게 지급한 주식 2억 6,700만 주를 다시 돌려받게 되었으므로 그에 상당하는 소송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